오늘의 사연은 천안에 사시는 60대 초반 정미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외동아들 하나를 둔 주부입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로 36입니다. 결혼할 나이기도 하고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한테는 2년 좀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반갑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여자친구 데리고 오라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죠. 그렇게 말한 주말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웃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싸웠나? 생각이 들어 일단은 반갑게 웃으며 어서 오라고 더운데 고생이 많았죠? 얼른 들어오라고 환대를 해주었는데 아들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네 덥네요 라고 단답을 하고 인상을 쓰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좀 민망하긴 했지만 처음이라 그런가 낯을 가리는 건지 아니면 싸우고 들어와서 저러는 건지 몰랐지만 일단 넘어갔죠. 그리고 준비한 저녁을 차릴 동안 아들한테 여자친구 데리고 집 구경 좀 시켜주고 편하게 얘기하고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과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서 그냥 TV만 보더군요. 그래서 전 속으로 확신했죠. 오다가 싸웠구나. 그래서 여자친구도 저렇게 표정이 안 좋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여자친구는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하니 아들이 하는 말이 성격이 원래 저렇다고 했어요. 뭐 원래 성격이 저렇다고 하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내내 아무 말도 없고 이게 시부모 처음 보는 자리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민망하고 불편한 자리였죠. 저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라고 말하니 또 네 라는 단답만 들었죠. 제가 묻는 말엔 그냥 딱 단답만 하는 거죠. 계속 저러니까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자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며느리를 본 친구들이 꽤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며느리랑 사이좋은 고부도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잘해서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가 생기면 살갑게 잘 해줘야겠다고 항상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제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며느리랑은 정반대의 아가씨였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왔으니 저는 최대한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죠. 그날 그렇게 돌려보내고 많이 찝찝했지만 아들이 좋다기에 상견례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느낀 게 예비 사돈들도 예비 며느리와 성격이 똑같았어요. 너무 놀랐죠.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오히려 화가 나 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가 물어보는 말에 예비 며느리의 대답은 또 네, 아니요 라고만 하니 아무리 그게 원래 성격이라도 해도 너무 무례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드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희 아들은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어도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공기업 다니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직급도 빨리 단 편입니다. 어디 데리고 다녀도 훤칠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직장을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일할 생각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고 했어요. 저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랑 비교했을 때 저희 아들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아들 월급 얘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그 월급으로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겠냐는 둥, 우리한테 용돈을 매달 얼마를 줄 수 있는 거냐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여자 쪽에서 결혼 날짜를 저보고 잡으라고 하더군요. 보통 결혼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상견례를 다녀오고 나서 아들한테 진지하게 이 결혼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자기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 본인이 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하다가 결국 좋은 날 찾아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폐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예비 며느리 폐물은 염두에 두고 있었긴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비 며느리한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근데 내용이 다짜고짜 내일 오후 6시 현대백화점으로 오세요 라고 와 있었죠. 전화도 아니고 딸랑 문자 하나 틱 보내는 게 전 슬슬 짜증이 났죠. 마음 같아선 전화를 해서 이따위로 문자를 통보하면 되는 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혼하기도 전에 예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제가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 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예비 며느리는 저보다 한참 늦게 왔어요. 30분 넘게 늦게 와서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저는 화를 꾹 참고 폐물로 받은 게 있냐고 하니 예비 며느리는 가방을 사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 유명한 명품 매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근데 며느리가 사고 싶다는 작은 가방들이 하나에 7, 800만 원씩 하는 가방들이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런 명품 매장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비쌀 줄 몰랐거든요. 비싸봐야 1, 200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 결국 매장에 나와 예비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생각한 금액은 200만 원 정도다. 최대 300까지 생각한다.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 가방은 그 정도면 산다고 하던데 저 가방은 너무 비싼 것 같다 말했죠.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니 이럴 거면 여기에 뭐하러 오셨어요?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요. 그러면 그냥 가방 사주지 마세요. 전 저 가방 아니면 살 생각 없어요. 라며 그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어요. 전 너무 황당해서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아들은 일단 여자친구랑 이야기해보겠다고 저는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놀랬는지 두 군데서 약국에서 청심환 하나 사 먹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사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저희 딸한테 폐물 안 해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저희도 예단 안 보내겠습니다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저렇게 똑같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어 예절이 원래 그러세요? 라고 하니 대꾸도 안 하고 저는 말했죠. 그리고 전 폐물 안 해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딸이 마음에 드는 가방 안 사줄 거면 사주지 말라고 했다. 잘 알고 전화해라 라고 말하고 저도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 불러다가 대놓고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도대체 이런 여자랑 결혼을 왜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혹시 임신시켰냐고 하니 아들은 그런 거 아니라며 화를 내는데 아들은 나랑 사는 거지 엄마랑 사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들 말이 맞는 말이긴 하니까요. 그 후 아들 결혼 준비하는 내내 예비 며느리의 명품 타령에 저희 가정 형편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정말이지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아들 결혼하는데 해줘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문제의 며느리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집은 무조건 자가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세나 월세는 안 되고 무조건 자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이쯤 되니 결혼하기 전에 한탕 받으려는 속셈 같아 보였어요. 전 집 사줄 능력은 안 된다고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그럼 어머님이 사시고 있는 집 파시면 되죠. 혼자 사시면서 38평 너무 크지 않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화가 터져버렸어요. 어디 시건방지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고 있냐. 나는 이 결혼 안 시킬 거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웬만하면 결혼 허락할 생각이었는데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제 입장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그냥 집을 팔고 우리 집 해주면 안 되냐고 우기는 겁니다. 어쩌다 아들이 뭐에 홀렸는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지 그렇게 아들은 막무가내 결혼을 밀고 가기로 결심했고 저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결혼식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둘이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좀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려고 했지만 아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펑펑 울면서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다른 돈 많은 남자랑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행동할 여자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저 한심해 보였지만 한편으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네요. 집까지 팔아서 신혼집까지 해줬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듯해요. 지금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멍청한 아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